라면 봉지 하나로 10만원. 영수증 조각 하나로 100만원. 지금 당신 봉투에도 이것이 있을까요? 단속 현장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봉투를 열 때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됐죠. 라면 봉지, 기름 묻은 플라스틱, 라벨 안 뗀 페트병. 그때마다 주소가 찍힌 영수증과 포장지가 주인을 데려왔습니다. 현장 25년 폐기물 관리 전문가 김중호 소장입니다. 지금 봉투를 살릴지 과태료가 찍힐지는 단 3초에 달려 있어요. 2025년 11월부터 분리배출 단속은 더 촘촘해졌고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비우고 라벨 떼고 물기 제거. 딱 3초만으로 과태료 0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3초 루틴을 당신 집에 그대로 복제합니다. 지금 당신의 쓰레기 봉투를 합격 봉투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로 가장 헷갈렸던 분리배출 품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도 이른 새벽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섰습니다. 경비실 쪽 조명이 희미하게 켜진 틈으로 한숨과 안도의 소리가 함께 흘러나옵니다. 첫 봉투를 열면 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젯밤 먹다 남은 치킨뼈가 음식물통에 가득, 라벨을 떼지 않은 페트병이 비닐과 뒤섞여 있고 고추장 국물로 붉게 물든 플라스틱 용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 사이로 반듯한 영수증 한 장이 끼어 있습니다. 주소, 결제 시간, 매장명. 추적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꺼내며 늘 같은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느낍니다. 또 위반이구나 하는 직업적 긴장, 그리고 몰라서 그랬을 텐데 하는 연민입니다. 며칠 전엔 한 어르신이 관리사무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이렇게 버렸는데. 종량제 봉투에서 사업장 스티커가 섞여 나왔고 음식물통엔 견과류 껍질과 티백이 가득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 어르신의 표정이 금세 난처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구먼.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한 장짜리 체크리스트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복잡한 말 다 빼고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비우고, 라벨 떼고, 물기 제거, 재질 분리. 음식물은 동물이 먹을 수 있나?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그날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배웠을 때 분리수거장은 도리어 교과서 같았습니다. 빈 페트는 라벨과 캡이 분리돼 있고 기름 많은 용기는 키친타월로 닦인 뒤 일반 쓰레기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작은 박수 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우리 모두는 바쁜 하루를 삽니다. 배달 음식이 늘었고 포장재는 복잡해졌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봉투는 조용히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규정이 벌일까요? 아니면 사고와 비용을 줄이는 약속일까요? 가스 스프레이를 터뜨려 사고를 막고 개인정보를 지워 억울한 추적을 방지하고 재활용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손을 덜 다치게 하는 약속 말이죠. 저는 오늘 현장에서 본 실패 패턴을 합격 패턴으로 바꾸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복잡한 조항 대신 단 하나의 습관, 3초 확인. 그리고 경계 품목을 헷갈리지 않도록 생활 예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분리배출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루틴이 될 겁니다. 당신의 봉투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추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분리배출과 직접 연결되는 품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라면이나 컵라면 드시고 나면 국물이 남아있나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비닐 포장, 폴리스티렌 컵, 스프 봉지 등 복합 포장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국물 잔존은 재활용 품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름과 염분 잔존물은 플라스틱 선별 효율을 낮추고 세척 비용을 높인다는 산업계 보고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단속 현장에서 본 72세 박영수님은 국물 묻은 컵 용기와 스프 봉지를 혼합 배출해서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페트를 집어 드셨나요?
라벨 반바퀴 돌려떼고 키친타월 한 번만 닦으세요. 국물을 완전히 비우고 키친타월로 내부를 한 번만 닦습니다. 그 다음 컵과 뚜껑과 슬리브를 재질별로 분리하세요. 스프 봉지와 비닐은 일반 쓰레기나 비닐류 기준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컵라면 용기 내부에 알루미늄 코팅이나 이영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닦아도 번들거리면 종량제 매트해지면 플라스틱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내 컵 용기는 깨끗하고 마른가요? 라벨이나 슬리브를 떼었나요? 치킨을 배달시켜 드시면 뼈는 어디에 버리시나요? 동물이 먹을 수 없으면 음식물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뼈, 튀김 부스러기, 소스 용기, 아이스팩 등 다양한 쓰레기가 나옵니다. 동물 뼈나 껍질 같은 것들은 음식물 처리 공정에서 선별이나 분쇄가 어렵고 혐기성 소화 효율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65세 이순자님은 닭뼈와 소스 용기를 혼합해서 투기했다가 음식물통이 통째로 오염돼서 폐기된 사례를 겪으셨습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나?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닭뼈나 큰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소스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닦아서 플라스틱류로 배출하세요. 아이스팩은 내용물인 고흡 수성 폴리머를 제거한 후 지자체 지침에 따라 분리하시고 라벨이나 테이프도 제거해야 합니다. 뼈와 살을 확실히 분리했나요? 소스 잔여물을 닦았나요? 통조림은 참치나 옥수수 같은 것들이 많은데 알루미늄이나 철캔은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내용물과 기름 잔존을 제거하는 게 필수입니다. 캔 재활용은 원재료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는 산업 통계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은 효과가 더 큽니다. 현장에서 보면 기름이 남아 있어서 악취나 해충이 발생하고 캔 배출대 주변이 오염돼서 민원이 빈번하게 들어옵니다.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휴지로 기름을 닦은 다음 가볍게 헹구세요. 뚜껑은 안쪽으로 말아넣거나 분리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절단면이 날카로워서 근로자나 본인이 손을 베일 위험이 있으니 지금 통조림 뚜껑을 안쪽으로 눌러보세요. 입구를 안쪽으로 말아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기름을 닦았나요? 손 다치지 않게 가장자리를 안으로 말았나요? 커피나 차를 배달시켜 드시면 라벨을 떼지 않은 페트, 재활용일까요? 일반일까요? 정답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일회용 컵, 빨대, 리드, 티백 등 복합 재질이 많이 나옵니다.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팅 종이컵은 재활용 공정상 분리에 한계가 있어서 청결도와 분리 상태가 품질에 결정적입니다. 얼음이나 음료가 남아있으면 재활용 라인이 오염되고 티백과 음식물을 혼합해서 통째로 폐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얼음은 싱크대로 녹여서 버리고 리드와 빨대를 분리하세요. 가능하면 다회용 컵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잠깐만요. 티백 음식물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스테이플과 섬유가 섞여 있어요. 지자체 기준에 따라 일반 쓰레기나 종량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컵은 말렸나요? 리드와 빨대와 소형 라벨을 분리했나요? 이렇게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만 제대로 분리해도 과태료 위험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품목이 단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들입니다. 라면 먹은 날은 긁고 닦고 찬물만 기억하세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분리배출의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우리 동네 배출 시간인가요? 다른 동네 봉투는 아닌가요? 지정 봉투와 배출 시간, 장소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봉투 색깔이나 라벨 규격, 배출 요일이 다릅니다. 새벽 단속과 CCTV 확인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 봉투를 사용하거나 시간 외에 무단 투기하는 것은 과태료의 핵심 사유입니다. 현관에 배출 체크 메모를 붙여두세요. 봉투 종류, 요일, 시각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사하셨을 때는 즉시 동주민센터에서 규격을 확인하세요. 오늘 내가 쓰는 봉투가 우리 동네 지정 봉투가 맞나요? 음식물 경계 품목을 판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 큰 뼈나 견과 껍질, 티백, 양파나 마늘 껍질 같은 것들은 음식물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퀴즈 3개 드릴게요. 티백은 음식물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스테이플과 섬유가 섞여 있어요. 닭뼈는 어떨까요? 정답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동물이 먹을 수 없으니까요. 기름 많은 컵라면 용기는요. 닫기 어려우면 종량제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국물이나 기름은 음식물통 오염의 주범입니다. 물기를 제거한 후 최소화하세요.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수분을 제거하고 비가식성 부위를 분리하는 3단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키친타월을 활용하세요. 이건 가식 부위인가요? 수분을 뺐나요? 비가식성 부위를 따로 뺐나요? 가스캔 구멍 없이 내놔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가스 스프레이나 에어로졸은 안전하게 배출해야 합니다. 잔가스 폭발 사고는 수거나 압축 단계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전용 천공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내 금지입니다. 베란다 창문 열고 잔가스 빼고 천공 후 캡 분리했나요? 지금부터 4단계를 따라해 보세요. 첫째, 야외에서 환기를 시킵니다. 둘째,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다음 잔가스를 배출합니다. 셋째, 천공을 합니다. 넷째, 플라스틱 뚜껑을 분리해서 금속류와 플라스틱류로 각각 배출합니다. 화기 근처에서 천공하면 절대 안 되고 실내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가스를 완전히 뺐나요? 구멍을 안전하게 뚫었나요? 분리해서 배출했나요? 이 봉투 집 쓰레기인가요? 영업 쓰레기인가요? 가정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홈오피스나 소상공인 분들이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늘어서 단속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전용 봉투나 위탁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영수증이나 택배 송장 같은 사업 증빙과 함께 배출하시면 추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과 가게 봉투를 색깔이나 장소로 분리하고 위탁 계약을 하거나 전용 봉투를 구매해서 사용하세요. 송장, 라벨, 바코드 보이나요? 뜯고 찍고 마스킹하세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추적 단서를 차단해야 합니다. 라벨이나 영수증, 택배 송장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있어서 역추적에 직접 단서가 됩니다. 종이와 비닐 사이에 송장이 붙어 있는 복합 포장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택배 상자를 보세요. 송장을 뜯어서 파쇄하거나 검은 펜으로 마스킹합니다. 라벨이나 바코드를 분리하고 개인정보 항목을 가린 후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식별 가능한 주소나 전화번호, 주문번호가 남아있지 않은가요? 잠깐만요. 지자체별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댓글에 지역명과 궁금한 품목을 남기시면 고정 댓글로 표준 답변 정리해 드릴게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단속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하나하나 따지면 3초면 충분한 일들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3개만 기억하세요. 첫째, 동물이 먹을 수 있나요? 둘째, 라벨과 물기와 재질을 확인했나요? 셋째, 우리 동네 봉투와 시간과 장소가 맞나요? 오늘 저는 현장에서 본 실패 패턴을 당신의 집으로 가져와 합격 루틴으로 바꿨습니다. 복잡한 규정 대신 3초, 비우고 라벨 떼고 물기 제거, 그리고 동물이 먹을 수 있나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지정 봉투와 시간, 가정과 사업장 구분, 가스캔 안전, 개인정보 가리기. 이 5가지가 당신의 방패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뿐만 아니라 재활용 라인 전체가 오염되고 근로자들이 다치고 악취와 해충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재활용률이 올라가고 환경이 보호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봉투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추적당할 일도 없고 과태료 걱정도 없습니다. 라면 먹은 날은 긁고 닦고 찬물만 기억하세요. 통조림은 가장자리 안으로 말기. 가스캔은 야외에서 천공. 송장과 바코드는 즉시 제거. 이 3초가 과태료 영원을 만듭니다.
오늘 바로 실행할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싱크대 옆에 키친타월을 고정해 두세요. 기름이나 국물을 바로바로 닦을 수 있습니다. 둘째, 페트병을 잡자마자 라벨을 제거하세요. 마실 때 바로 떼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셋째, 송장 스티커를 즉시 마스킹하세요. 검은 펜으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지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벨을 떼었나요? 물기를 제거했나요? 봉투와 시간과 장소를 확인했나요? 이 3가지 질문만 매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형 폐기물과 전자제품 배출 방법, 그리고 재활용 센터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면 분리배출이 왜 중요한지 더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다음 배출일까지 우리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봉투는 더 이상 증거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오늘 분리배출 3초만 더 함께 시작합시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 끝에 체크리스트 받아가세요. 댓글로 오늘 당장 실천하기 가장 쉬웠던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